대부분 별도인 경우들이 조금 있죠. 굉장히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7,700. 네. 700이 뛰어버리는 거잖아요. 싱크대 금액이 1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최소 500에서 1,000만 원을 확보를 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다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또 고정 호스트죠. 네,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눌 이종수 실장님, 또 재경태 실장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저번 주 인테리어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봤다면,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인테리어에 대한 내용 정보 한번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눌 이야기는 견적서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그 제대로 받은 견적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뭐가 견적서가 맞는 견적서일까, 어떤 견적서가 조금 더 정확하고 신뢰 있는 견적서일까. 오늘은 견적서 제대로 받는 방법, 또 견적서를 제대로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고객님들이 인테리어를 시작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견적서를 받아보고 비교 검토를 하는 것부터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견적서 업체마다 다 다른데 어떤 견적서가 맞는 견적서인지 고객님들이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들이 조금 있을까요? 일단 고객분들이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이거는 실제로 제가 셀프 인테리어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아, 네. 이제 뭐 스파이셨어요? 정보도 주고 네. 뭐 이제 문제 해결, 저는 이제 업체라고 다 얘기하고 활동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보도 드리고 뭐 내용도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하는데, 거기서 많은 이제 올라오는 내용이 부가세, 부가세를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다, 이런 분, 저희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죠. 생각보다 고객분들이 부가세를 그냥 간과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견적서 자체에 부가세가 포함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는 게, 저희가 만약에 7천만 원 견적이다 그러면 그게 부가세 미포함이면은 바로 7,700, 네. 700이 뛰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1번으로. 최종 견적서의 그렇죠. 목록에 네. 부가세의 포함 여부 꼭 확인하셔야 되죠. 네. 예산 범위를 10% 정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부가세를 제외한 견적서를 주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네. 대부분 다 부가세를 넣어서 견적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공사 공간은 부가세가 발행되어야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그렇죠. 또 제 실장님은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견적서는 일단 투명해야죠. 투명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레이싱지 같은 투명한 종의 그런 의미는 아니실 네네, 테고. 농담이었고 저희 어제 또 이 실장님하고도 현장 보면서 잠깐 얘기했던 건데, 그 고객님들이 이제 겪었을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고객님들이 저희들이 또 저희 일 드리는 업체들한테 그 견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조금씩 나중에 당황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게 뭐가 있냐면 수량 파악인 것 같아요. 내가 원했던 항목들의 수량이 분명하게 잘 들어가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목록만 보시고 이게 수량과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또 세세하게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원하는 품목이 정확하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다가 갑자기 금액이 업이 된다던가 좀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객님들이 견적서를 받아보시면 물론 뭐 간이 견적서를 제출해 주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요즘에는 이제 표준 견적서를 받아보면은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 다만 그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견적서를 고객님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 네. 그 여부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기는 하고요. 사실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개수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나쁜 사장님들은 속이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 개수가 맞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검토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단위를 좀 분명하게 표시하는 게 좋고 음. 식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인테리어 처음 업계에 뛰어들었을 때만 해도 식이 어떤 수량이지, 어떤 단위지, 이랬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혹시나 어쩔 수 없이 이제 식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견적서를 받았을 때 좀 상세히 그 설명을 요청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그래요. 저희 같은 경우는 견적서가 나가고 견적 설명 첨부를 네. 같이 이제 시간을 갖기는 합니다. 그래서 견적서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도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뭐 수량을 파악을 한번 해본다. 식을 파악을 해본다. 개수인지 미터 단위인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실장님? 처음에 이제 제가 서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부가세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뭐 식이라든가 이런 단위보다도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근데 이제 고객들은 사실 빠져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인테리어에 저희가 하면은 추가로 들어가는 게 일단 아파트의 경우 민원 발생을 네.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맞잖아요. 그것 때문에 멈추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면 또 이제 일정이 그려주고 이거는 좀 큰 문제예요. 입주 시기랑 안 맞아 버리면은 고객분들이 어디서 살아야 될지 그게 붕 떠가지고 한두 달 임시로 거처를 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일단은 동의서 그리고 뭐 엘베 사용하는 비용 그리고 뭐 보양하는 비용 그리고 이제 좀 큰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구조 변경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거를 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된통 당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뭐 견적 외의 부분은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저희가 모든 현장을 다 가서 검토를 하기는 하지만 공사에 막상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 아파트에 이제 뭐 첨부되는 비용들 예를 들면은 뭐 보증금이라든지 또는 사용료라든지 네. 뭐 또 도시가스가 철거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별도인 경우들이 조금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별도인 경우들에 대한 재반 비용도 조금 생각은 또 하고 계셔야지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아주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제 생각에는 이제 자재를 한 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새 인테리어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벽지, 네. 벽지에 뭐, 디아땡이라는 브랜드가 있죠. 네. 네, 근데 이 브랜드 벽지를 엄청 선호를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고객분들이 마루, 타일,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넘버가 들어갈지, 어떤 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디아땡은 거기서 어떤 모델, 세분화까지 다 이렇게 디테일해가지고 지칭을 하고 계시는데 타일이나 마루는 절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 견적의 오차 범위를 네.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쓴다면은 네.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또는 상담받았던 이제 자재의 브랜드명이라든지 모델명이 정확하게 들어가져 있는지를 네.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있죠. 견적서, 우리 텍스트 견적서 같은 경우에는 정보 비대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정보 비대칭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한 것과 또는 업체가 생각하는 것과 견적서에 이제 녹여져 있었을 때 과연 일치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가 있지 않을 거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도 있기는 합니다. 사실 그 부분을 조금 더 줄여보고자 생각을 한다면 주요 자재들, 네. 이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디자인에 크게 반영되는 마루, 그리고 벽지, 그리고 타일, 조금 더 본다면은 뭐 도어의 종류들, 11mm 도어인지 스텝 도어인지, 그리고 조금 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 화장실의 위생기기들, 이런 스펙 정도는 여기에 적힌 게 어떤 디자인인지 또 내가 얘기한 컨셉과 맞는지 정도를 비교해 보면은 가장 좀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이렇게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견적서,
이런 상세 목록의 의미가 과연 우리 고객님들한테 어느 네. 정도 있을까요? 방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고객들한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어떤 것 때문이죠? 너무 복잡한데요? 아, 나도 그럴 머리 수 아플 것 있죠. 같은데? 이제 대신에 그런 것들을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준점이 뭐 3D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렇죠. 보면서 네네. 네. 그러면 이제 3D를 보면서 거기에 맞게 항목들도 메모도 할 수 있고, 네, 그러면 고객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아마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텍스트 견적서만 받아봐서는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잘 전달되어 있고 또는 견적서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란 매우 좀 까다롭고 복잡할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조금 더 공부하고 신경 쓰면은 가까워질 수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조금 더 편리하게 바꿔주고 적용해 줄 수 있는 게 3D죠. 네, 이 3D를 같이 보면서 이 3D에 적용된 모든 자재들과 공사의 범위들이 견적서에 녹아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 견적 설명이 함께 첨부가 된다면은 고객님들도 조금 더 편안하게 마음을 먹으면서 견적을 이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크고 바쁜 업체들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프로세스 자체가 가견적을 먼저 내주는 업체들이 요즘에 좀 많죠. 물론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여러 이제 고객님들을 상대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자신의 사무소가 해왔던 공사 정도의 이제 스펙을 적용시키기 위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나쁘긴 하지만 고객님들을 구분하기 위한 네.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을 것 같고 또 고객님들은 가견적서라는 거를 받아봤었을 때 내가 생각했던 디자인이 어느 정도 비용이 있구나라고 대략적으로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하는데 네. 이 가겸적서 현장을 검토하지 않은 가겸적서가 어느 정도 고객님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제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현장을 보고 견적을 내는 거랑 보지 않고 견적을 내는 거는 확실히 차이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 견적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경험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인테리어 실장님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견적은 분명히 어떤 가이드로서의 의미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게 정확한 실행 금액은 아니더라도 네. 그걸 기준으로 이제 내가 뭘 더 할 수 있고 뭘 빼야 되고 어떤 이런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요? 가견적은. 이 실장님 의견은 어떻게 되세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가이드라는 게 사실 이제 저희가 가견적이라고 하면 이게 뭐 맞지 않은 견적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약간 가이드 개념으로 바꾼다 하면은 저도 내 예산에서 이게 가능한가 네.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디자인이 너무 터무니없는 거였는가 네. 이런 것들은 이렇게 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뭐 계획 구축에 큰 네.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물론 현장을 가서 뭐 모든 것들을 검토하고 나오는 견적서와는 당연히 재반 차이가 차이가 있죠. 있기는 하겠죠. 네. 다만 인테리어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알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시는 게 뭐 인별이라든지 뭐 너트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지나 공간 디자인을 캡처해 오셔서 뭐 이 정도면은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되는 정도의 가견적이라고 하면은 분명한 도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가이드 견적, 네. 이 가이드 견적이 고객님들이 봤었을 때 오차가 크게 많이 없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오차가 없는 견적서를 미리 받아보려면 네.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오차 없는 견적을 받는 것도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고객 입장에서 내가 어떤 거를 하고 싶다라는 그 요구 사항들, 그게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업체에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아, 이 고객은 저거를 원하구나. 그래서 그 방향을 업체에서도 잡기가 쉬울 것 같으니까 최대한 오차 범위가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디자인이 명확할수록 네네네. 근데 디자인이 명확하면은 업체를 와서 상담 받거나 이럴 때 뭐 크게 업체가 할 수 있는 것들 또는 굳이 업체가 필요할까요? 이제 저희가 앞에서 다 얘기한 거지만 뭐 이게 사실 그 요구 사항이 명확하다 해가지고 이게 다 실현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고객이 갖고 있는 예산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고객님이 그 예산 안에서 나는 이 화이트우드를 하고 싶어요. 뭐 이제 근데 이게 불가능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렇죠. 화이트우드에서 어떤 고객은 이 마루, 네. 이 벽지, 이 타일 이렇게 정해 주신 분들도 있을 건데 네네. 사실 뭐 사천이라는 견적안에서 세라믹을 받고 싶다, 네. 뭐 하고 싶다 이러면 세라믹은 사실 좀 어렵잖아요. 네. 어디 뭐 작은 부분에 넣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 견적은 사실 세라믹은 어려운 건데 고객이 세라믹을 갖고 왔어. 그러면은 고객님 건 빼셔야 됩니다. 네.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재들이 어떻게 어울리는지 이런 부분은 물론 고객님들 어느 정도 공부해서 감이 좋으신 분들은 잡고 오실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그 디자인적인 요소들은 저희들보다 많이 아시지 못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뭐 디자인적으로 이 제품과 이 제품 그리고 면과 면, 선과 선 이런 정리되는 부분들, 완결성을 갖는 부분들은 반드시 저희가 조언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는 그런 것 때문에 존재할 수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의견을 제가 조금 들으면서 비교를 조금 해볼 수 있는 게 그거 같아요. 우리가 뭐 어떤 차량을 사려고 브랜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트럭을 살지, SUV를 살지, 승용차를 살지, 아니면 뭐 쿠페 세단, 스포츠카를 살지 결정을 하지 않고 가서 딜러한테 저한테 어울리는 차를 추천해 주세요라고 네. 하면은 굉장히 이제 가상 범위가 넓은 차량들을 소개받고 그 차량을 정하기까지의 과정이 조금 길어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나는 우리 아이를 태울 거고 짐이 많아서 SUV가 필요해 정도를 놓고 정해놓고 가게 된다면 그 SUV 중에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좀 다르거나 더 뭐 크고 작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한 받으면서 차량을 구입하실 수 있게 될 텐데요.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오셔라라는 이제 의미라기보다 내가 우리 집에 적용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방향성, 이 방향성과 또 필요한 거에 대한 뭐 어느 정도에 대한 계획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디자이너들 또 전문가분들이 그거를 도와서 훨씬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아마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방향성이 정해진 견적 상담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빠르게 갈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거에 의해서 아마 고객님들이 이제 견적서를 받으시기 전에 자신들의 어느 정도 계획 그리고 방향성을 정해 오시는 게 훨씬 더 견적을 받는데 유리하실 수 있다라고 네. 두 분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민감한 문제예요. 내가 방향성을 정했습니다. A-라고 정했어요. 네. 그런데 그 방향성을 정해놓고 여러 비교 견적을 보고 있는데 네. 견적이 다 달라요. 어느 데는 7천만 원, 어느 데는 9천만 원, 또 네. 어느 데는 1억 5천이 나옵니다. 과연 이 견적, 내가 방향성을 정해놨는데도 왜 이렇게 다 다른 걸까요? 이거는 너무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크게 보면은 일단은 유명한 업체를 네. 기준으로 잡고 본다면 유명한 업체라는 거는 사실 현 인테리어 시장에서 뭐 고객들도 그렇고 우리 업체들도 그렇고 많이 이제 얘기하면 다 아는 네. 업체들이겠죠. 그런 업체들은 일단 디자인을 잘해요. 그리고 디테일이 좋아. 네. 그리고 그 디테일과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소모되는 인력이 있어요. 네. 그럼 그렇죠. 그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회사 자체 운용비가 많이 네. 들어가겠죠. 일리 뭐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그 금액을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업체는 운영비를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고객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질문을 했던 분이 계세요. 셀프 인테리어 단톡방에서. 네, 이 질문을 했던 분이 혹시 계세요. 아이디 여쭤봐도 되나요? 농담입니다. 네. 저는 춘식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해줬던 얘기가 뭐 그 회사의 브랜딩, 네. 디자인, 그리고 그 회사에서 최소 실현해야 하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이하는 하지 않아, 이런 기준선이 있을 거고, 그 기준선에 맞는 또 금액이 정해져 있을 거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우리 업체는 사실 뭐 공사 기간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한 달에서 뭐 많게 하는 공사들이 이제 뭐 6개월, 1년 하는 공사들도 있겠지만, 네. 뭐 이제 빠르게 치고 빠진다 하면은 한 달에서 2달 안에 다 치고 빠지는 건데, 그 비슷한 시기 안에 내가 7천만 원짜리 공사를 하면은 인력 3명 투입하고 이거는 손해야. 그럼 당연히 업체에서 안 해야겠죠. 네. 그러면 그 업체는 최소 나는 한 9천만 원 이상은 해야 그래도 뭐 남는다. 이런 것들이 회사마다 다 정해져 있을 거니까 그게 좀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물론 다 그렇다라고 정의 내리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디자인성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공 품질이 조금 더 인지도가 있는 그런 업체들은 네.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제반 비용, 운영비, 곧 운영비가 이제 회사의 마진에 녹여질 수밖에 없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비용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너무나 간단한 경제 논리죠. 물론 이제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나의 조건은 같은데 왜 비용이 틀리지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국내의 그냥 기본적인 네. 그 가방 네. 사이즈도 똑같고요. 네. 수납 용량도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가격은 50만 원 정도예요. 네. 네. 물론 가죽의 품질도 같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해외 프랑스 브랜드의 가방은 그거의 10배, 500만 원을 하죠. 네. 네. 그렇다라고 50만 원짜리 가방의 품질이 극하게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500만 원짜리 가방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조금 더 저는 그 열망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물론 50만 원짜리를 제가 절대 비하하는 거는 아닙니다. 50만 원도 비싸죠. 그렇죠. 근데 그러한 이제 소비자들의 심리로 봤었을 때 사실 그런 거 같아요. 물론 이제 말씀해 주시는 운명비적인 부분, 50만 원짜리를 만드는 인력과 500만 원짜리를 만드는 인력에 대한 운영비가 틀리겠죠. 가방의 장인들도요. 네. 그렇지만 그 50만 원과 500만 원이 달고 나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징적인 의미까지도 값이 매겨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뭐 시장의 논리라고, 경제 시장의 논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전격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또 제 실장님은 다른 의견이나 아니면 또 더해 주실 의견이 있으실까요?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 저는 최근에 그 기사 본 것 같아요. 해외 엄청 유명한 가수의 집에 있는 그 식탁 상판이 이제 그러니까 싱크대인데요. 쉽게 말해서 그걸 이제 통석을 이렇게 연마를 했나 봐요. 네. 네, 통석을 연마를 하체가 해서 굉장히 크신 가수. 네네 맞습니다. 이제 그 싱크대 금액이 1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자재 비용, 돌 비용 그리고 연마한 비용 생각해도 1억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디자인적인 희소성이 갖는 가치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금액에 있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잘하는 업체들이 또 굉장히 훌륭한 디자인을 뽑았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단순한 가공 비용, 재료 비용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요소들도 분명히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유형적인 요소보다 무용적인 요소도 분명히 가격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고객님들의 심리적인 요소들도 그렇기는 합니다. 물론 내가 알지 못하는 500만 원짜리를 구입했었을 때와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500만 원짜리를 구입했었을 때는 고객님들에 대한 신뢰가 틀리겠죠. 그래서 어떠한 신뢰를 가지고 그 이제 뭐 디자인이라든지 그러한 공간들을 이제 선사받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도 아마 비용적인 거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저런 요소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또 혹시 견적이 다 다른 이유, 또 견적서를 또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진짜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 아까 앞에서 시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 드렸었는데, 그 어떤 자기 시공 범위에 대해서 면적 같은 것도 표기하지 않고, 그리고 자재 스펙도 표기하지 않고 식으로 이제 금액을 작성을 했는데, 그 금액이 굉장히 많이 부풀려져 있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제 커뮤니티에서 본 것 같은데 견적서가 한 장짜리였어요. 네. 한 장짜리에 뭐 화장실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했는데 네. 뭐 이제 질문한 것 중에서 여기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나요? 라고 네. 했었을 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막상 공사가 들어가면 문제가 네.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아마 실장님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더 보충을 해주셔 볼래요? 네, 그리고 가장 나쁜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끼리는 이 업체가 잘했네, 저 업체가 잘했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공사 품질이나 디자인적으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마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사람마다 주관적일 수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실력에 비해 너무 금액이 부풀리는 사람들 때문에라도 인테리어 업계는 조금 불신을 가지고 가는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업체가 사람이 많았나요? 대부분 1인에 가까운 것 같긴 합니다. 1인. 네. 1인이면은 그런 것 같아요. 1인이면은 이게 마진율을 저희가 좀 되게 얘기하기가 좀 위험하긴 한데, 네. 보통 저희 인테리어 평균 시장의 마진율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10%에서 20%가 네. 적당하지 않나. 10%는 사실 좀 위험해요. 자칫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날 수 있어, 업체 입장에서. 네. 근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부분도 어떤 경우에 따라 달라지냐 이건데, 1인 구조는 사실 10%로 마이너스가 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10인 구조라면 10% 20% 받아서는 사실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거 모르겠어요. 모르시는,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한 명 직원을 쓰면은 그 직원을 이렇게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월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하냐면 최소 500에서 1000만 원을 확보를 해야 해요. 네. 왜 그러냐면 보험비 들어가고, 그리고 뭐 퇴직금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기타 뭐 상여비, 연차 수당 뭐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해가지고 네. 넣고 하면은 최소 500에서 그렇죠. 1000만 원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직원이 5명이 된다 쳐봐. 그럼 운영비가 네. 2,500에서 5,000은 확보를 해놔야 돼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 10인이다. 네. 그러면 마진율이 높아야 되는 거고, 근데 10인이 내가 견적을 비싸게 잡았다. 네. 근데 못한다. 아, 디자인을 못한다. 실수투성이다. 10명인데 못하기도 힘들 텐데요. 근데 사실 간혹 있죠. 많이 보이죠. 네. 네. 그리고 또 반대로 1인인데 네. 또 반대로 잘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있죠. 네, 이제 훌륭한 저희가 디자이너들. 뭐 방금 얘기를 했던 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 업체들의 그거를 하는 거니까, 네. 1인인데 이제 너무 비싸다. 그럼 그건 참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마진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우리 인테리어 시장을 좀 이렇게 좀 투명한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은 필요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모르겠어요. 우리 네. 소비자분들, 고객님들한테는 반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우리 차량 원가 얼마나 알고 구입을 하죠?
원가요? 네, 알고 계세요? 전 차량 원가? 차량 원가는 모르죠. 자신의 엔진 원가 알고 계시나요? 인지도죠, 인지도. 네, 그러니까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 실장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1인 업체가 너무 많은 마진을 취하는 거는 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 1인 업체에 이제 뭐 명성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럴 개인의 수 이제 브랜드 가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사실 인테리어 시장에서 어떠한 값을 자기가 정해서 낸 거는 조금 더 주관적일 수는 있다고는 봅니다. 네. 다만 인테리어 시장의 그런 주관적인 요소들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품질이 천차만별일 수 있으니 조금 더 우리가 시장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표준화 또 표준 가격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인테리어 시장을 바라보는 고객님들, 소비자분들의 시선이 조금 더 편하게 네. 신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바람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내용을 나누는 거지 절대 뭐 1인 업체가 뭐 폭리를 취한다 또는 10인 업체는 무조건 비싸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구조, 네네. 회사의 운영 구조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인테리어 견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고객님들께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네. 거는 분명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차를 사려고 얼마나 많이 알아봐요. 네. 뭐 중고차를 살 때도 그렇고 신차를 살 때도 그렇고 몇 달 어떤 알아보죠. 스펙인지 네. 내가 어떤 컬러를 하고 어떤 시트를 할 건지 내 엔진은 얼마나 이제 잘 달리는 엔진인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뭐 차량 제가 비교하는 거는 가격이 조금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비교를 해보는 건데 네. 그 정도 자신의 취향과 이런 것들을 좀 정해서 오신다라고 하면 우리 전문가들이 견적을 좀 더 상세하고 더 정확하게 내드리기에 편한 것 같고요. 네. 또 견적이 왜 다 달라요? 라는 고객님들의 의견에는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의 규모, 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기준점에 대한 이것이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대한 견적서의 퀄리티, 네, 이 두 가지가 조금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고객님들께서 견적서를 받아보시고 비교를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주신다면은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견적서 받으실 때 공부를 하시면 더 좋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부 그리고 내 애정 이런 것들을 보셔야지 제일 끝에 있는 이 가격만 놓고 보기에는 너무나 편차가 틀릴 것 같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업체 또는 이제 꼼꼼한 업체와 좋은 현장이 잘 진행되기 위한 견적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주는 어떤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요? 평단가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견적서를 다 어디 받아놓고 평수를 한번 네. 이제 나눠보면 평단가가 나오게 되는데 네. 과연 평단가별로 내가 할 수 있는 디자인 또 어떻게 공간을 만들지에 대한 네. 고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겠죠. 그 평단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죠. 네. 오늘 두 분 의견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네, 구독, 좋아요. 저때꼴. 뭐죠? 예? 아 이거 모르세요? 네. 저때꼴 몰라요? 뭐가 됐고요? 저때꼴 모르세요? 이거 나가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좋아요, 네. 댓글, 다 쓰는 거예요. 구독, 알림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